요양원에서 문이 닫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독립의 열쇠를 넘겨준 후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요? 안전한 선택이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2년생 나는 어려울 때에도 말해야 할 때를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충분히 보아왔다. 요양원에 대한 진실은 아름답지도 편안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악화될 수 있고, 당신의 목적의식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으며,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통제력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식사, 감독하에 샤워, 규정된 취침 시간. 동시에 완전한 인식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과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결과도 낳습니다. 이는 귀하의 웰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 여러분의 경우 지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활력이 조기에 고갈되는 것을 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 결정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한때 단순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집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건강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가족이 우려를 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이 담긴 사랑스러운 그의 말. 청소가 필요한 화장실은 매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정원일은 이제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선의로 엄마, 우리는 단지 당신이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빠, 혼자 계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으며 당신은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걱정할 만큼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양원이 책임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사가 수월해 보이고 의료 지원이 버튼 한 번이면 되며 집수리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넘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을 상상합니다. 평화롭게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느꼈다.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걱정과 책임감 없는 삶을 상상하며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공유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요양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종종 귀하가 고려하도록 요청받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과 통제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면요. 우리는 조기 의존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위해 자율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 즉 귀하의 필요와 존엄성을 모두 존중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킨 계시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오늘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의도적 선택이 내일의 활기찬 장수를 위한 기반을 만듭니다.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기다리다 보면 가장 힘을 실어주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몸이 당신이 요청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면 힘이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은 예리하게 유지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때 당신의 정신은 회복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강한 노화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를 뒷받침합니다. 진정으로 웰빙을 육성하는 환경은 지원과 자율성, 안전과 자극, 돌봄과 선택의 균형을 맞추는 환경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공유하는 귀중한 콘텐츠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귀하의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고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댓글에 하나 남겨주세요. 기대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댓글을 0으로 남겨주시면 귀하의 필요에 맞는 더 나은 동영상을 개선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점심시간, 잠들기 전, 운동, 집안일, 명상 등 배경음이 필요할 때 듣기에 가장 좋습니다. 하나, 당신의 독립성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당신의 건강도 사라집니다. 평생의 습관, 선호도, 선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일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식사는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아침 7시 30분에 나옵니다. 샤워는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평생 올빼미족으로 지냈더라도 오후 9시면 소등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걷던 산책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던 주방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고, 기관 음식은 예정대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몸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이에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량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탐색하는 자극이 없으면 인지 경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엄성이 없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 체계부터 심장 건강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 능력이 얼마나 빨리 저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앉아서 생활한 지 며칠 만에 근육량이 최대 5%까지 손실될 수 있으며, 일단 이러한 감소가 시작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이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 방을 탐색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등 일상생활의 행위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사라지면 체력도 사라집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외로움이라는 건강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내 딸은 매주 왔고, 손자들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소식을 나누고, 사진을 보고,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필연적으로 방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걱정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은 그들에게 힘든 속도로 계속 이어졌고, 나의 세계는 내 방과 공용 공간의 경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일, 그녀의 아이들의 활동, 그녀의 일상적인 긴급 상황은 모두 계속되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분리는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해를 끼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 외로움은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가족들에게 전화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앉아 오늘의 외로움이 바쁜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 의심 속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것을 특히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이 장수와 인지,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기 위한 동일한 환경은 동시에 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박탈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사라지고 정신적 쇠퇴가 가속화됩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에 나의 하루는 구조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었는데 나는 기쁨을 주는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때로는 힘들지만 내 존재의 형태와 목적을 부여하는 작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한 지 몇 주 만에 이 다은 사라졌습니다. 내 노력 없이 식사가 도착했고 내 개입 없이 내 옷이 빨래되었으며 수년 동안 내가 키운 식물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있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하루를 구성해왔던 의도적인 활동의 리듬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미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없든 크든 작든 인지, 저하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은퇴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목적이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지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치매 발병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나보다 한 달 먼저 이사한 전직 목수 조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그는 항상 손으로 짓고 고치고 창조했습니다. 요양원에는 도구나 프로젝트도 없었고 수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의 활기 넘치는 성격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강하고 능숙했던 그의 손은 불안해하다가 결국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더 이상 요점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목적 상실은 단순히 감정적 조정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취와 의미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이 없으면 신경 경로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두뇌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쇠퇴로 반응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 니초에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넷째, 충격적인 속도로 신체적 악화가 일어난다. 나는 스스로 두 발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는 82세에 마라톤을 뛰지는 않았지만 기동력이 있었고 적당히 강했으며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식사를 준비하고 우편함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집안의 계단을 주에 깊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신체가 감소된 요구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필요 없이 식사가 도착할 때 걷는 대신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 하루 중 가장 힘든 활동이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것일 때 신체는 이러한 신호를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이 과정은 놀라운 속도로 발생합니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유지했던 힘은 이제 그 활동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경험이 아니라 문서화된 의학적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성인은 단 10일 동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전체 근육량의 최대 15%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집중적인 재활을 시행하더라도 손실의 3분의 2만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요양원 직원의 선의의 지원, 식당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도록 식사 가져오기,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샤워를 돕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 등 모두 이러한 신체적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당시에는 자비로워 보이는 도움이 실제로 의존성을 가속화합니다. 이를 특히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이 단계에서 신체적 능력이 단지 이동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 자율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5번째, 사생활과 존엄성, 예상치 못한 희생자들. 내가 성인이 되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사생활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이 빠른 노크에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샤워하는데 도움이 필요했고, 이 매우 개인적인 활동에 이제 다른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 및 자기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사생활이 권리가 아니라 사치가 됩니다. 객실 점검, 약물 분배, 개인 관리 지원 등 모두 한때 가장 친밀한 순간을 보호했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인실도 여러분의 수면, 전화대화, 조용한 사색의 순간을 이제 청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상실은 요양원 거주자의 우울증 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추정치에 따르면 40% 이상이 임상적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상실은 전체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생성합니다.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며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신체는 이러한 통제력 상실을 위협으로 등록하고 인지된 위험과 동일한 스트레스 메커니즘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이 새로운 표준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기 시작하는지입니다. 당신은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요구를 중단합니다. 당신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낯선 사람이 개인 관리를 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공간에 존재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6번째,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오해였을 것입니다. 나는 망명을 테스트로 상상했고, 테스트할 수 있었고, 작동하지 않으면 롤백하면 됩니다. 현실은 매우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한 지 몇 주가 채 안 되어 우리 가족은 내 소지품을 집에서 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구는 손주들에게 첫 아파트를 짓게 했고, 주방용품은 기증됐고,
수십 년 동안 추억을 쌓았던 내 집은 매물로 나왔다. 출구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은 거의 즉시 극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장소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요양원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이미 더욱 어려워진 일상생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우려를 넘어 더 교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침식되었습니다. 직원이 당신을 위해 일을 해줄 때, 당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약을 관리할 수 있나요? 스토브를 끄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 있나요?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미묘하고 가차 없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날이 갈수록 외부 세계는 더 낯설고 더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귀하의 자아상은 유능한 성인에서 부양 거주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변화가 발생하면 떠나는 데 대한 정신적 장벽이 신체적 또는 재정적 장벽보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의 기대치부터 재정적 준비, 변화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주변 시스템이 모두 굳어져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지원을 받는 것과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귀하의 능력을 보존하며 귀하의 지혜와 자기 결정의 삶을 인정하는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사려 깊은 전환으로 노아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는 동안 여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현실이지만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제도화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진화하는 미묘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 하나, 새로운 눈으로 집을 평가해 보세요. 귀하의 집은 귀하의 독립성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생활 공간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략적 수정을 통해 일상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간단한 변화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실에 가로대를 설치하고, 특히 복도와 계단의 조명을 개선하고, 헐거운 깔개나 지저분한 경로와 같은 넘어질 위험을 제거하고, 샤워 시트와 휴대용 샤워기를 추가하고, 자주 사용하는 품목을 접근 가능한 선반에 재배치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지능적인 적응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율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번거로운 운동요법이지만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역량,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 기반 운동 실천,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자 요가, 집 안에서라도 짧고 빈번한 걷기 세션, 가벼운 무게, 균형 및 낙상 예방을 위한 태극권과 같은 가정 용품을 사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 운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일 스트레칭 루틴. 모든 연령대의 인체의 경이로움은 반응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와 90대 성인도 적절한 활동을 통해 여전히 근력을 얻고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매일은 미래의 이동성에 투자하는 날입니다. 넷째, 기술을 동맹으로 채택하십시오. 오늘날의 기술은 보안을 보장하면서
독립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 통화 버튼을 훨씬 넘어서는 스마트 홈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적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탐구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기술, 조명, 온도 및 엔터테인먼트를 제어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맞춤형 알림 기능을 갖춘 약물 관리 시스템, 여행을 하지 않고도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화상통화 플랫폼, 패턴을 감지하고 진정한 우려가 있을 때만 가족에게 경고하는 스마트 센서, 필수품을 문 앞까지 가져오는 식료품 및 약국 배달 앱입니다. 이러한 도구는 인간 연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향상된 기능입니다. 이는 완전한 독립과 의존 사이의 중간 경로를 나타냅니다. 다섯째,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고려하십시오. 선택은 단순히 현재 집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자율성을 보존하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웃이 서로 지원하는 자연 발생 은퇴 커뮤니티, NORC, 개인 공간과 공동 자원을 결합한 공동주택 마련, 별도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 자산의 액세서리 주거 유닛, ADU, 동일한 커뮤니티에 머무르면서 케어 수준을 전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케어 은퇴 커뮤니티, 서로 보완적인 강점을 지닌 엄선된 하우스메이트와의 공유 주택입니다. 이러한 각 옵션은 선택과 존엄성의 기본 요소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부 지원이 귀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핵심은 위기로 인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탐색하는 동시에 어떤 환경이 진정으로 귀하의 웰빙을 육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내가 느끼는 후회는 노화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전에 통제권을 포기한 데서 비롯됩니다.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된 노화에 대한 서사를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에 도전하는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택이 완전히 당신의 힘에 있는 동안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선물을 당신 자신에게 주십시오. 오늘 신체적 능력에 투자하여 내일도 강인하게 유지하세요. 자율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존중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내가 너무 늦게 배운 진실은 존엄성은 늙어가는 사치가 아니라 음식과 거처만큼 필수적인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웰빙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환경은 지원과 자율성, 안전과 자극, 개인 선택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균형을 맞추는 환경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3가지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음 3가지 실천 사항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집처럼 느껴지는 공간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먹고, 자고, 목욕하고, 사교할 때를 결정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치료, 신체 및 일상 경험에 관한 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요구와 변하지 않는 인간성을 모두 존중하는 노화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 어려운 결정이 있을 것이며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직접 직면하고 반응적으로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제도적 체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 연결 및 자기결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년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본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는 독특하고 강력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노화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사려 깊은 탐색에 합당한 전환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당신이 신중하고 신중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의 여지가 활짝 열려 있는 동안 지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클릭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건강에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강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팁 중 하나를 시도해보고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친구, 형제자매, 이웃 등 소중한 사람과 자유롭게 공유해보세요. 누가 같은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더 온화하고 솔직한 건강 대화를 보고 싶다면 구독하거나 팔로우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편안함이 중요하고 명확성이 중요하며 당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곧 뵙겠습니다.